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서 오늘은 좀 다른 때랑은 좀 다르게 조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대로 급락장이 주말장에서 왔습니다. 사실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주말 하루 빠졌다고 그래서 뭐 이게 크게 뭐 난리 나거나 아니면 정말 표현은 급락장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지수가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월요일 날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 고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 입장을 보면은 어쨌든 투자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철렁 가슴이 내려앉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관과 외국들이 그 매도를 계속해서 때려 나가더라도 소위 동학개미분들이 매수에 참여하면서 계속 뒤에 가선 돌려놓고 그러다가 주말장에는 쉼없이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좀 더 많이 하락한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뭐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한국경제TV를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강세론자로 이 장을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아마 알 겁니다. 물론 저 말고도 뭐 강세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바로 작년 3월이었었죠. 작년 3월 달에 어떤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왔었죠. 일단 첫 번째 하나는 빅스 공포지수가 3월 19일 날 고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환율이었었습니다. 환율이 바로 한미 통화수업으로 인해서 고공행진을 보이다가 밑으로 꺾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다 가장 결정적으로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를 했죠. 0.51% 내리면서 제로금리가 돼서 이제부터는 소위 인간의 기후제가 지나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장을 밀어붙여왔습니다. 일단은 작년도까지는 여러분께 2020년도 달리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이게 덜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대략 지금 이제 얼마 정도가 지났냐면 한 11개월째가 바로 이번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떻게 보면은 2years 중에서 한 반바퀴 정도는 거의 지금 다가와 있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이 완전하게 반바퀴가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금리 인상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디테일식 표현을 한다면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은 상태에 있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그냥 항상 쭉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도 1400선대 라인서부터 정확하게 1439 라인서부터 이번에 3200선까지 오기 전까지도 사실은 그 사이에 여러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월 달에 주가 하락이었죠. 10월 달에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야 이거 참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비교적 폭락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왜 폭락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12월 대주주국 강화 문제 때문에 한참 논란이 커지자 주가가 10월 달에 급락을 줬습니다. 어쨌든 현재 주시장이 결국은 오고야만 급락장이다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렇게는 두 가지 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이 주가가 여기서 출렁거리는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1월 5일 날 조지아주의 상원 선거는 이건 쉽게 넘어갈 것이다. 근데 제가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누차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사실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었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또 준비할 것인가요? 자, 지금부터 한번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시각을 이렇게 전달할 것인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일단 먼저 주가가 급락을 줬던 가장 큰 원인이 뭐가 있느냐? 팩트체크가 우선이죠. 그래서 앞에 전반부는 팩트체크를 중심해서 여러분께 수긍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둑을 두면 항상 복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내가 불개패를 했어도 내가 무엇을 잘했고 상대방의 신의 한 수가 뭔지를 복기를 해야 바로 다음에 더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팩트체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속 스캔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과속 스캔들이냐?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저는 이 장을 그렇게 많이 봐왔어도 월요일날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지금 밑에 란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약간 압축이 돼서 그렇죠. 이 진폭이 얼마냐면 장중 등락폭이 무려 170포인트입니다. 선생님 뭐 주가가 17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과속 스캔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밑을 보시면은 왜 이게 과속 스캔들인지 아실 겁니다. 요번 주에 소위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대략 한 9조에서 한 10조 정도의 매수를 요번 주에만 땡겼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한번 보시죠. 이 앞에 보통 매수를 했어도 이 앞에 줄거리 한번 보시면 뭐 1조 우리가 이제 1조 처음에 1조 매수했을 때 걔네들이 1조 매수했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조 때 매수했던 개인 투자가들이 월요일 날은 무려 4조 이상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때 사실은 저는 이 4조 갖고 놀란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파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매매할 때 이런 게 있죠. 내가 낚시 좋아하십니까? 가끔가다 그런 기사 있죠. 뭐 어떤 갯바위에 고립됐든지 해서 낚시 잡으러 갔다가 물이 들어오는 것도 몰라갖고 고립돼갖고 구조 요청하는 것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장을 할 때 여러분들 종목이 항상 궁금하시죠. 보통 코스를 보더라도 종목에 대한 코스가 많은데 항상 저는 30년의 경험을 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면 시장을 모르고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경험담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가장 먼저 깊숙이 분석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장이 3월 달부터 지금 요번에 주가가 지난 주말에 조정받기 전까지 정말 지수가 더블로 왔거든요. 이때 이 지수가 간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를 넣어놔도 웬만한큼 다 벌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넣어놨을 때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올 것이냐. 다만 그것에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시장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매우 중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시장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증시입니다. 특히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한 ETF, 그다음에 해외 주식, 그다음에 저는 선물을 합니다. 옵션도 같이 하고요. 실제로 한국경제TV 학원에서 벌써 그 강의를 한 지가 벌써 14년이나 됩니다. 요새 선물 옵션 강의하는 사람 없죠, 거의. 저는 근데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일단 내가 먼저 공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정말 눈 비비고 눈에다가 성의 있게 꼽으면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한참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주가 전부 다 타이틀이 어디까지 갈까에다가 비중을 맞췄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뷰를 기록한 무려 40만 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보통 너튜브 방송하더라도요. 제일 많이 나와 10만 뷰거든요. 40만 뷰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게 한 2weeks,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별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또 다시 주가 급락하니까 왜 차트 역주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걸 보셨던 것 같습니다. 왜? 이미 이 장은 남겨진 급락장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럼 지금 그것이 오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제가 30년 동안의 경험은요. 제가 모르고 번 돈은 제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사실은 우리가 소위 하는 여러분들 요새 보면 왜 상장되기 전에 미리 제3시장 투자하잖아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요. 일정한 그러니까 1억을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 5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요.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이거 1억이 아니라 그러면 10억을 넣었으면 50억이고 계산이 그런 생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돈으로 30억을 털어넣었습니다. 얻다가 제3시장에다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자랑질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이라는 말을 여러 개 드리고 있습니다. 30억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집이 압구정 근처에 계십니까? 압구정에 그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이소니 프라자 바로 근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팩트체크가 될까요? 그 압구정 성당이 쓴 그 자리 한쪽이 제가 그 땅을 살까 말까 했을 때 그때가 10억이었습니다. 그 앞에 그 부지가. 아마 제가 그때 그 땅을 샀으면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못 모르고 저도 제가 전공은 그쪽은 아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제3시경이었는데 그때 한참 이 제3시장이 핫했었습니다. 20년 전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그 돈을 먹은 것만 누이집혀갖고 거기다 30억을 틀어박았는데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MSN이 거기다 주주야? 그럼 거기도 좀 넣고. 야, 누가 또 권했어? 이 사람 레코드가 좋았네? 그러나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다. 전 항상 그걸 우리 수강생한테 강조를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제가 실패한 거. 우리 부모님들이 얘야 공부하거라. 그거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더 공부 잘해서 공부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항상 그 마음을 담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께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도 똑같은 실수였기 때문에 항상 얘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너무 과한데? 4조를 했어? 근데 하나 더 제가 방금 선물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얘기가 갔는데요. 이때요. 미국의 선물 지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 계산대로 하면 야간 옵션이 빠지고 내일 아침 주가가 빠질 텐데 근데 얘가 거침없는 하이크로 달려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가도 되나? 그러던 차에 결국은 뒤에 가서 딱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딱 이걸 끝나자마자 저는 매일 끝난 다음에 1시간씩 공부하거든요. 저희 수강생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분간 주가는 그러면 요 사이 그러니까 이 도점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 도점은 약간 매물 외국이거든요. 그도 위아래 이렇게 꼬리가 긴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긴 좀 조심하자. 왜? 너무 과속 스캔들이다. 근데 또 하나 웃픈 것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게 우리만 과속 스캔들인가 보니까 미국은 또 한번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그널을 써라. 무슨 뭐 영화 제목 같죠? 예전에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굉장히 재밌었는데 시그널 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일론 머스크가 그냥 단순한 문장 하나 use 시그널 이 문장 하나를 딱 보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페이스북의 그 메신저에 왓츠앱 대신에 암호화된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사용하라 라는 단순한 이 내용이었었어요. 뭐 요 내용은 쭉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마찬가지로 거기도 또 많은 로비드 개미들이 있죠. 미국은 이 무료로 주문내는 것이 로빈훗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주식 주문을 할 때 거기도 많은 우리처럼 동학개미나 마찬가지로 미국 개미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아듣고서 뉴욕 장외시장에서 바로 이 시그널 어드벤처라는 주식을 이걸 갖다가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였던 것이 불과 60센트였고 거래도 안 됐던 이게 38.7달러 무려 65배나 주가가 위로 갔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 딱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랑 같이 비슷한 연배 저처럼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되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예전에 건설화학이요. 한참 우리가 지금은 별로 안 하시지만 사실 이 주장에 한 획을 근 아주 유명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엄자, 도자, 명자. 엄도명 그때 당시 대유증권의 이사님이었어요. 아주 뭐랄까 제가 그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또 아주 많이 그때 당시에 기여해 주셨어요. 우리 김 수장 그러면서 지금 뭐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1세대십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단어가 소위 트로이카라는 단어였습니다. 은행, 증권, 건설. 소위 고속도로 같은 데 있다고 합니다. 전광판에 딱 나가면요. 그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전광판에 나가면 옆에서 확성기가 나면 알바 학생이 뭐는 얼마 그래요. 그럼 한번 은행주가 뭐가 나가 상한가 딱 치잖아요. 특히 지방은행이. 그러면 고속도로가 쫙 뜨면 올 상한가 사자. 건설주 올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요. 증권주 올 상한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오프라인이니까요. 그냥 증권사 나가서 많은 고객들은 그냥 거기 지점장실 방에서 동양화 공부만 했으면 됐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술집들이 아주 호황을 보였던 이런 시절도 분명히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건설주가 날아가니까 건설화학이 건설주인 줄 알고 건설화학에
대고 몰려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 상장됐을 때 디지털 조선 기억나시죠? 조선주가 날아가니까 디지털 조선지 조선주인 줄 알고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또 다른 것도 나타났습니다. 줌. 이 줌이 한번 시틀 치니까 잘못 알고 줌이 올라갔던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픈 이런 현실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공부도 하지 않고 어떤 뭘까 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이나 우리나 너무나 과속 스캔들이 나타났구나. 이게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나왔던 내용도 있습니다. 연준의 돌출 발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장은 3월 달부터 올라간 이 장은 무슨 장세냐면 막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 장세거든요. 그럼 이 유동성에 이게 정말 조종다운 조정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유동성에 타격을 줬을 때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은 끝을 가늘게 하는 거죠. 쉽게 해서 현재 월간 1200달러 정도의 자금이 공급된 이 자금이 결국은 줄어들게 됐을 때 결국 시장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연준 위원들이 돌출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델스 연은 총재가 역시 테이퍼링 여건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아틀란타 연은 총재도 테이퍼링 가능성이 여러더라. 근데 그럼 얘가 왜 트라우마를 주고 있냐? 실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벤 버냉키 의장 아시죠? 옐렌 앞에 선임자예요. 이 벤 버냉키 의장이 갑자기 별로 앞에 예고도 없이 의회에서 어떤 돌출 발언을 했냐면 2013년도 6월 달에 테이퍼링을 고려한다니까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먹었던 적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자마자 시장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진화에 나섰습니다. 누가? 바로 이번에 제롬 파웰 의장이 지금은 뭐 테이퍼라든지 금리 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딱딱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서서히 이제 연준에서 군부를 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출렁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연준 의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장이죠. 한은 총재인 이졸 총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과도한 비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흔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캐시즈 트래시 20년 전에 670조였던 그 자금이 지금은 3,00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딘가 투자해야 되겠죠. 그게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그 어딘가 투자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빚까지 내서 투자하고 공부도 안 한다면서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은 맞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또 하나의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핍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없으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어쨌든 연준 위원들의 이런 돌출 발언들도 조금씩 나오면서 위로 간 상태 속에서 과속 스캔들을 좀 잡겠다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바로 10년 만기 실제 수익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박스꼴로 이렇게 보였었죠. 그냥 고만고만했습니다. 근데 여기 눈에 보이게도 위로 빵 하고 올라간 게 보이실 겁니다. 요때 1.187 거의 한 1.2 정도 얘가 근접했다가 이게 제가 어제 밤에 데이터를 뽑아놓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 30 뽑아놓은 숫자인데 여기서 약간 고점을 막히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 박스를 돌파해버렸습니다. 1, 2%대를.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여기에 제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냐면 1.2에서부터 1.5 여기까지 돌파하고 나면 이건 조금 좀 심각합니다. 물론 이때 보완책은 있습니다. 왜냐? 패드에서 가만히 있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도대체 시장이 왜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주변적인 어떤 걸 알아야 빅픽처의 그림이 어떻게 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행히 얘가 위에서는 약간 상단에서 막히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이번에 미국이 10년 만기 국채와 30년 만기 국채를 입찰을 했는데 이게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었다는 것은 가격은 좀 올라갔다는 얘기고 금리는 좀 내려왔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들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께 이제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는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너무나 주가가 갑자기 그러니까 새로이 돈을 넣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온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죠. 그냥 월요일 날 한꺼번에
4조 원 이상을 베팅을 쏴버리고 얘가 주가가 올라갈 때 꼬랑지가 짧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 파충류 같은 거 보면 꼬랑지가 너무 몸통이 크면 빨리 달 수 있지만 몸통에 비해서 꼬랑지가 길면 빨리 못 달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가가 위에 왔을 때 기술 분석상으로도 얘가 위에 막혀 있었고 그다음에 역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이 테이퍼링, 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과 연결된 건데 그러한 것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역시 가장 천적은 지금 장세의 천적은 유동성 축소에 대한 것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흔들렸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코스피 시장의 그래프입니다. 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해놨는데 이때가 1월 13일 수요일이었었습니다. 얘가 여기 처음에 내려갈 때까지 여기 월 화요일 날 도점을 준 다음에 얘가 밑으로 갈 때까지는 요건 괜찮습니다. 근데 요 수요일 날 요 올라갈 때 저희가 수강생들하고 여기에 조금 무리하게 베팅했던 것은 최소한 한 반 혹은 3분의 2까지는 우리가 좀 챙겨놓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여기서 조금은 속도를 줄였을까? 물론 성질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가 완전한 꼭지이다, 추세가 꺾인다, 1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그널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건 조금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복귀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께 공식을 얘기해둬야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그럼 지금 장의 결론이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점심시간마다 방송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미 4일 전이죠. 4일 전에 여러분들 드디어 주가가 마디존에 온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미리 예고를 합니다. 항상 저는 수강생들한테 예고를 합니다. 근데 다행히 한국지정지TV에서 좋은 시간을 주셔서 점심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4일 전에 벌써 마디존.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옵션망이 상관없는데 제가 항상 아킬레스건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주가가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TV에 나와서 아니면 너튜브에 이런 데서 보면 야 이거 뭐 공매도 나와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거 아주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했어요. 사실은 공인이니까 육두문자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건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노래 가사도 그런 게 있죠. 너는 벌써 잊었니? 작년 한번 보시죠. 작년에 대주주권 10억에서 3호를 한다고 그럴 때 원래는 12월 말이 기준인데 장은 언제 두드려 맞았느냐? 10월 달에 크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셨던 남겨진 급락전. 이런 급락전이 어차피 와야 되는데 그 하나의 변곡이 그 변수가 바로 공매도다라는 말씀도 여러분께 미리 예고를 한 2주 정도에 드렸던 이유도 그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는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줘야 되는구나. 지금 얘는 목적지까지 도착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 빨간 신호등이 있다? 그럼 한 번 정도 내가 밟아줘서 잠깐 동안 멈췄다 간들 어떠리. 왜냐하면 주가는 위로 올라가면 마딜 형성해야 다시 이 마딜 딛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나 이때 주가가 혼조 항상을 보였던 것도 올라간 다음에 마딜 짚고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과속 스캔들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얘가 마딜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공매도. 그 다음에 여기도 다음에 보시면 백조 시대. 이제 눈치챘죠. 여태껏 백조 시대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백조 시대가 아니라 많게는 300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장에서 주시장에 전부 다 모두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미쳐 날듯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총 통화량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10%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총 통화량이 3,000조죠. 그죠? 그럼 3,000조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300조가 시장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직 이 시장은 100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간에 마디 갔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주말에 한 번만 훅 후려쳐도 어이쿠 그러잖아요. 특히 월요일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목 좋은데 고기 잡는 건 좋은데 항상 시장 분석도 같이 하는 걸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백조시대 딱 하나만 내용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걸린다. 그다음에 역시 금요일 날에도 주가가 딱 10시 한 1시 반에 방송했나요? 이거 마디존 투자 조금 여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좀 시간 되시면요.
또 열심히 좀 챙겨보시고요. 한경제TV 요거 제가 점심에서 방송드리니까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경험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월요일이었고 이게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진돗개 원리. 무슨 얘기냐면 큰 거 하나를 깨려면 마을에 진돗개가 나타났을 마을에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멧돼지를 갖다 이기는 거는 진돗개 한 마리 갖고는 안 됩니다. 하룻강아지 범물손을 보는 거죠. 그러나 두 마리 갖다 하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앞에서 막 덤벼들면 막 쫓아가겠죠. 그럼 뒤에서 엉덩이를 콱 물어버리고 또 멧돼지가 방향을 전해서 가면 또 다시 진돗개 콱 물어버리고 두 마리면 한 마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연상법을 써서. 왜냐하면 저는 별로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연상법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엔 막 시끄러우면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럼 멧돼지 새끼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그 원리입니다. 저 무슨냐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21선을 무너뜨릴 때 5선 쌍목일 때 무너지는 거 아시죠? 이미 경험상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60선 무너질 땐 그러면 뭐가 쌍목이 무너지나요? 그렇습니다. 20이 쌍목이 무너지는 거죠. 얘가 여기가 딱 월화에게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곱니다. 아, 여전히 괜찮아. 왜? 외복이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들어줬을 때, 얘가 들어올 때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얘가 요게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이 요게 30분봉의 20평균선인데 이게 쌍봉 정도 주면 녹색이 무너지고 그러면 결국 종합주가에서 5선이 무너지겠지. 이미 이 내용들이 수요일과 목요일 날 이 대답이 나왔던 겁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줄여야 되겠구나. 줄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강조 경험입니다. 그냥 30년 전에 저도 주린이었으니까 혹시 뭣도 모르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은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짐노주스에게 제가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 반은 동의하는 게 뭐냐면 동학개미들이 큰일 날 거다라는 얘기 중에서 반은 동의하는 것이 공부하지 않은 동학개미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내려서 막 갖다 들이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종합주가 지수에서 항상 종합은 5와 20이 중요합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5에서만 무너져도 상대 부담을 주거든요. 그때 이렇게 20이 30분 20이 꺾어질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주말장이죠. 사실 주가가 내려간 진폭만 보면요. 정말 이만큼 올라갔고요. 요만큼 조정받는 겁니다. 그때도 떨리시죠. 왜요? 너무 높게 사겠으니까. 장장 11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이제 뒤늦게 남들이 돈 벌었다 그러니까 한 거니까. 그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투기한다고 그러죠. 그거 뭐냐면 누가 돈 벌었대더라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건요. 그건 부동산 투기지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동산 정말 돈 많이 번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한테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라면 공부하고 하는 것은 투자이고요. 왜 부동산이 투기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 부동산도 투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뒤늦게 들어간 사람 때문에 그냥 나중에 돈 싸들고 누가 돈 벌어 떼더라 해서 들어오는 건 투기입니다. 주식도 주식 투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모르고 번 돈은 내 돈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태롭게 합니다. 아까 제가 제 경험담 얘기했죠. 야, 이거 제3시간밖에 없네. 거기서 5억을 벌었으면 이거 내가 10억을 틀어받으면 이거 60만 과했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고해성사를 듣고 계신 겁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성과입니다. 그때 돈 30억을 지금 생각하면요. 저 밥 먹지 말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고. 근데 와이프가 저를 용서해줘서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으면 저는 아마 그때 죽었을 겁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경험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결론도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타이틀이 결국은 오고야만 급락자. 근데 사실은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물론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말고 사실은 다음에 더 다른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급락장은 여기가 아니라 다음에 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 10월 달에 급락장을 줬던 스타일은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5일 평선이 여기 투탑이요. 1, 2 쭉. 이거 제법 많이 빠졌던 겁니다. 종합이 정도 빠지면 종목은 아주 아작나는 종목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의 주가 위치, 지금 일부러 제가 요거 실감나라고 제가 이 코스닥 지수 갖고 왔는데 얘는 지금 현재 아직 외봉의 영역권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매도 재개 여부입니다. 이거 갖고 아직까지 갑론을박하고 있죠. 요게 조만간 이게 완결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당분간은 위에서 계속해서 혼자 항상을 볼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프 아까 여기를 보면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얘가 지금 내려와도 이게 외봉이죠, 오일선이. 그러면 어디 정도에 얘가 멈추냐면 정말 힘들었을 땐 거기까지 꼭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여기 20선 라인, 아무리 많이 빠져도 여기 20선 라인,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대로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당분간 얘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딱 두 가지 조심하라고 하죠. 올라가다가 종합이 첫 번째 장대 음보를 맞거나 이거 참 정말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니면 5일선에 바디 코스 하면 당분간 얘는 말전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게 지금 장대 음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당분간 위로 올라갈 때마다 당분간 얘를 여기처럼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요. 여기 결국 나중엔 돌파하잖아요. 이 마디를 형성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흐름이 얘가 당분간 여기서 형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 이 장은 저한테 하는 질문이 종착역입니까? No. 얘는 정거장입니다. 마디쪽입니다. 두 번째, 그럼 지금도 밀어붙여야 될까요? 이건 투자의 관점과 오늘 제가 들으면서 우리 작가님하고 그랬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투자의 관점과 트레이딩의 관점을 구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제 앞에 제가 삼성전자 10만 전자 얘기할 때 얘가 단위를 바꾸는 10만 원대가 얘가 저항이기 때문에 아마 9만 원대 정도 가면 흔들릴 겁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0만 원권치 갔을 때 계속 왔을까요? 아니죠.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건 투자의 관점이에요. 근데 열이 만약에 묻는 것이 트레이딩의 관점이라면 그거는 위로는 당분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근데 걔는 어차피 그런 조정을 거쳐줘야 마디존을 거쳐줘야 급한 물량을 소화해줘야 그 다음에 가기 때문에 그거는 얘가 그게 다만 그 순간이 주말이었을 뿐이지 어디가 됐던 얘는 반드시 오고에 마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는다. 다만 요런 현상 나타날 때는 약간 좀 조심해 줘야 되고 얘가 기축으로 봤을 때 내려올 때 얘는 5일선 쌍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지난 10월달 같은 급락장보다는 얘는 내려가면서 계속 반대고 싶다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어바웃 21선 내외 정도에서는 그러한 지지가 될까 싶으니까 이런 부분 보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계속 점심시간에 빅샷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